코로나가 사라지는 그날까지 마스크가 필요 없는 그날까지 일상을 되찾는 그날까지 우리가 간다. 코로나 버스터. 코로나 잡으러 나왔습니다. 코로나 버스터지로 중앙대 학과과 설대 교수님, 2호 과학 전문 코로나 전문 기자 강양구 TBS 과학재난 팀장, 그리고 핑크돼지 최지은 아나운서입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아나운서 최지은입니다. 네. 뭐 유튜브로 보시는 분이 소머리 국밥 점심 먹었냐고. 왜 소머리 국밥 얘기를 하시나? 그러게요. 오늘 날씨가 좀 쌀쌀해서 그런가? 머리 헤어를 좀 네. 디자인이 좀 달라서. 오늘은 귀걸이도 아주 진주 귀걸이로 그냥. 그렇죠. 야. 오늘은 좀 뭐랄까요? 그거 엣지 있게. 진짜예요? 이거요. 네. 이거 분장실 협찬이에요. 가짜. 플라스틱? 네, 플라스틱. 네. 오늘은 파스타 먹고 왔어요. 그래요? 예. 자, 코로나19 얘기해 보겠습니다. 오늘 얘기 들으시다가 궁금한 점 있으신 분들 50번의 유료 문자 샵에 0951 TBS 앱으로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한 청취자가 그러잖아. 최지은 씨 지금 가을 추수철도 아닌데 귀에다 벼 나락을 왜 매달고 나오셨습니까? 배고플 때 따먹으려고. 벼 나락 지금 아주 굽다. 예. 저도 어떤 분이 댓글로 설대우 중공업 교수님이라고 예? 대우 중공업. 중공업 대우 중공업에다가 제 붙여서 설대우 중공업 지금 아재개 가신 거죠? 아니 누가 댓글에 그렇게 올리셨어요. 저기요. 예. 설대 교수님. 예. 그런 건 진행자가 하는 거예요. 저분이 진행 욕심이 또 있으세요.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죄송합니다. 제가 대신 사과드리겠습니다. 예. 자, 코로나 버스터즈입니다. 코로나19가 오늘로 딱 도입된 지 우리나라에 확진자 첫 발생한 지 2년 되는 날이죠. 신규 확진자가 이제 6천 명대로 올랐었는데 어때요? 지금 상황 어떻게 봐야 돼요? 상황이 나쁜 중에 그렇게 나쁘지는 않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어제 오늘 그 언론 논조가 이 오미크론 때문에 뭐 폭증했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요. 사실 어제는 그제 대비 1,700명 정도 늘었고요. 오늘도 한 900여 명 정도 늘었는데 지난 12월 달에는요. 화요일에서 수요일이 될 때 단 하루에 신규 확진자가 2,200명씩 폭증한 것이 4주 동안 지속이 됐어요. 그러니까 지금 확산세가 더 빠르다고 하는 오미크론이 그냥 1,700명 또 뭐 오늘 한 1,000명 정도 늘어난 걸 가지고 뭐 언론이 이렇게 공포를 부추길 이유가 없는 거죠. 예. 그러니까 지난 12월 달에는 더 어려웠어요,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네. 오미크론 때문에 이제 영향이 생기면서 본격적으로 확진자가 늘어나긴 하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외국 상황들보다 훨씬 좋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마스크라든지 백신 접종률 등등이 높기 때문에. 그래서 실제로 우려하고 걱정하는 것보다는 더 좋을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물론 미래 상황이니까 어떻게 될지는 모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지표들은 확진자가 증가하는 것 빼고는 모든 지표들이 다 좋습니다. 기본적으로. 저는 이 지점에서 걱정되는 게 오미크론이 대세가 된다라는 전망은 누구나 다 하고 있고 그랬을 때 예를 들어 지금보다 확진자가 뭐 10,000명이 더 나온다, 뭐 15,000명이 더 나온다 하면 분명히 언론에서 난리 난 것처럼 이제 기사 쓸 거거든요. 큰일 났다. 어떡하냐. 그럴 때 우리가 제일 중요하게 생각해야 할 게 어떤 걸까요? 그게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은 위중증 사망자입니다. 특히 이제 위중증에 빠져야 사망이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위중증화율이 제일 중요한데요. 지금 외국의 여러 나라들의 결과를 보면은 델타에 비해서 위중증화율이 4분의 1. 그러니까 델타가 10,000명 나올 때 오미크론은 40,000명 정도 나오면은 비슷해진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그렇게 나올 가능성이 적다는 거죠. 거기에다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위중증화율에다가 위중증화에 빠진 사람들이 치료 기간이 짧다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그런 것까지 감안하면은 델타에 비해서 그렇죠. 예. 델타에 비해서 위중증이 된다고 하더라도 실질적인 위중증화율은 5분의 1에서 10분의 1 정도가 될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그러는데 계속 언론들이 만일에 나오는 확진자만 얘기를 하면서 공포를 부추기게 되면 이건 아무한테도 도움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실제로 중요한 것은 위중증이다. 그런 점에서 언론도 보도하고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도 받아들이시는 게 좋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유튜브로 미세스 데모님께서 맥스 데모님께서 그럼 오미크론 변이로 이제 코로나19도 거의 끝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 건가요? 라고 질문을 주셨거든요. 네, 유럽 같은 경우는 사실은 지금 그런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영국 같은 경우에는 더 이상 코로나19 환자들을 격리하지도 않고
그리고 입국 금지도 하지 않고 또 찾아내는데도 적극적으로 임하지 않겠다라는 방향을 제시를 했거든요. 자가격리도 없앨 수 있다. 네, 그러니까 이제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우리가 겨울에 인플루엔자 계절 독감에 걸렸다 그래서 회사를 못 나오게 한다거나 아니면 집에서 일주일 동안 격리를 시키거나 그러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코로나19를 그냥 계절 독감처럼 취급을 하겠다라는 식으로 전환을 하겠다라는 게 이제 영국의 방침인데 네. 사실은 그게 코로나19가 종식되는 한 가지 방법이거든요. 그러니까 코로나19 환자가 0이 되거나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지역사회에서 아예 자취를 감추는 게 코로나19 종식이 아니라 코로나19 환자가 나온다고 하더라도 별로 공동체나 그 사회가 신경을 쓰지 않게 되는 상황이 되면은 그게 이제 일종의 코로나19 종식이라고 할 수 있는데 코로나를 감기 독감 취급하겠다. 네, 그렇습니다. 근데 네. 이제 영국은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영국은 지금 이제 그렇게 하겠다라는 거예요. 확진 PCR 검사 그런 것도 안 해요. 그러면? 네, 영국은 PCR 검사하지 않겠고 그리고 격리도 시키지 않겠고 뭐 재택 근무도 근무라든지 아니면은 입국자 관리라든지 거리두기 같은 걸 다 이제 안 하겠다는 거거든요. 이게 영국에 자신감이 있어서 이런 결정을 내린 거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예. 영국은 나와 있는 데이터를 보니까 확신이 쓴 거예요. 어떤 거냐면 이거죠. 백신 접종률이 높아지면서 이제 위드 코로나로 가게 되었는데 작년 8월쯤에 예, 위드 코로나를 갈 때 4만 명, 5만 명 가까이 나왔습니다. 하루에 확진자가 그렇습니다. 그러는데 다시 좋아지다가 오미크론이 나오면서 22만 명 가까이 나왔거든요. 22만 명 가까이 나왔는데도 사망자는 거의 많이 나오지가 않았어요. 그러다가 22만 명을 정점으로 찍고 지금 9만 명대로 접어들었는데 이때 총리가 뭘 선언했나고 하면은 모든 방역 조치를 다 해제하겠다. 심지어는 그러니까 우리로 비교해 본다면 도저히 상상하기 상상할 수가 어려운 없는 거예요. 거예요. 우리 이건 확신이 입장에서는. 없으면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왜 이런 확신이 들게 됐느냐라고 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거는 뭐냐면 이거죠. 오미크론에 감염이 되었다가 낫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추가적인 감염이 안 생기는 거예요. 이게 오미크론에 대한 추가 감염이나 다른 거에 대한 항체가 생겨서 그것도 그렇지만은 우리가 바이러스를 보면은 표면에 막 스파이크 단백질이 있지 예. 않습니까? 그죠? 그러는데 백신도 그 스파이크 단백질을 만들고 자연 감염, 자연 회복이 되어도 그 스파이크 단백질에 대해서 항체가 생기거든요. 그러는데 오미크론은 돌연 변이가 워낙 많으니까 기존에 있는 항체는 오미크론을 잘 막지를 못해서 재감염이 생기는데 물론 위중증은 백신이 막아줍니다. 그러는데 오미크론에 감염이 되었다가 낫게 되면 그 다음번에는 어떤 것들이 감염을 해도 오미크론에 의해서 형성이 된 백신이나 이런 것들은 다 막아주는 거예요. 항체가 예. 다 막아주는 예. 거예요. 그러니까 오미크론은 병원성이 낮고 하루에 20만 명이 나와도 사망자는 별로 없고 그러니까 영국은 무슨 정책을 취하느냐 하면 오히려 국민들이 오미크론에 좀 걸려달라. 말은 안 하는데 영국 정부가 말은 안 하는데 그런 식으로 말은 안 하는데 오미크론에 좀 걸려주어서 오히려 천천히 그렇지만은 계속 많이 걸려주면은 종식이 빨리 갈 수 있다. 이런 생각을 갖는 거예요. 그거는 영국 정부가 확실히 오미크론을 경험하면서 확신이 있기 때문에 이게 가능한 것이거든요. 근데 이제 이걸 두고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들이 있는 거죠. 영국 정부가 손 놓은 거 아니냐. 그렇죠. 그렇게 예. 얼핏 보일 수가 있죠. 예. 이게. 근데 하지만 뜯어보면 그게 아닐 가능성이 그렇습니다. 높다. 그럼 이건 그렇습니다. 어떻습니까? 일반 사람들이 오미크론은 그렇다 치고 그럼 또 다른 변이가 나오고 변이에 변이를 거듭하면 그 누구도 미래는 모르는 건데. 그러니까 이제 영국 정부가 그렇게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사실상 이제 영국의 거의 대부분의 시민들이 코로나19에 대해서는 일정 수준 이상의 면역을 다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미크론이 아니라 추가적인 변이가 만에 하나 나온다고 하더라도 일단은 그 변이가 기존의 델타나 오미크론에 비해서 병독성이 더 강하거나 전파력이 더 강할 가능성도 굉장히 낮을 뿐만 아니라 설사 그런 게 나오더라도 뭐 기존에 지난 2년간 했던 적극적인 조치가 아니더라도 다 제압할 수 있다라는 자신감이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방역 정책의 전환을 지금 꾀하고 있는 거고요. 영국이 백신 접종률이 높죠. 예, 영국은 이제 한 고령층 70% 백신 접종률, 정도? 그리고 고령층 백신 접종률은 거의 90% 예. 이상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굉장히 높은 영국이 편입니다. 그런 우리 입장에서 보면 과감한 조치를 할 수 있는 기반에는 접종률이 높다는 게 네, 있는 맞습니다. 그렇습니다. 고령층, 고위험군이라고 하면 60대 이상하고 60대 이하에서는 기저질환을 갖고 있는 사람인데요. 일단 그분들이 백신 접종이 거의 되어서 보호가 된다는 거 하나 하고 두 번째는 먹는 치료제가 들어오기 때문에 먹는 치료제라고 하는 수단이 추가적으로 있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기본 기조는 뭐냐 하면은 고위험군을 보호하면서 상당히 완화된 방역 조치를 해도
코로나를 통제할 수 있다고 하는 확신이 든 거예요. 근데 이제는. 영- 근데 이제 한 영국과- 가지 이제 여기서 주의를 기울여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아직 델타 변이도 여전히 지역사회에 그렇죠. 많이 남아 있는 그렇죠. 상황이고 거기에다가 오미크론 변이가 우리나라에서 우세종이 되었을 때 과연 어떤 일들이 벌어질지 우리나라 맥락에서는 아직 확인을 지금 못 해본 상황이잖아요. 지금 그래서 네. 설 연휴가 이제 열흘 정도밖에 안 남았는데 설 연휴 또 민족 대이동이 있고 그러면 오미크론 환자가 뭐 이재갑 교수 같으면 한 7만 명까지 갈 것이다. 네. 이런 네. 전망도 나오는데요. 이제 다양한 이제 시나리오들이 지금 거론이 되고 있는데 이제 구체적인 숫자들은 다르지만은 예를 들어 설대우 교수님도 하루에 한 10,000명 이상은 나올 가능성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근데 그때 개별 포커스는 숫자들은 다르지만 그때 숫자들은 뭐 10,000명, 20,000명, 예. 30,000명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위중증 아까 환자. 설대우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위중증 환자가 그렇다면 몇 명씩 나올 것인지가 그게 가장 감내 중요한데 가능한 수준인 것이냐. 근데 지금 감내 가능한 수준이라고 설대우 교수님께서는 생각을 하시는 거고 이제 실제로 그렇게 낙관적으로 전망하는 전문가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지금은 조금 긴장감을 가지면서 한 앞으로 2주에서 3주 정도의 상황을 지켜봐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예. 그러면 이제 우리나라도 뭐 영국의 길을 따라갈지 좀 가닥에 잡힐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아침에 저희들이 방송을 할 때 우리 그 화상 출연을 미국의 알라바마에 계신 의사분이 해주셨어요. 그런데 이제 미국의 알라바마가 남동부 플로리다 쪽에 가까운 데 있는데 그쪽 지역이 원래 백신 접종이 낮습니다. 네. 이제 그분 말씀에 의하면은 지금 병원에서 위중증으로 입원하고 계신 분들의 70% 정도가 백신 미접종자라는 거예요. 그러면 백신 접종률이 낮으니까 거기에는 뭐 엉망진창이 돼야 될 것 같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분이 뭐라고 정언하고 계시느냐 하면은 병원에 위중증으로 들어오신 분 중에서 70% 정도가 백신 미접종자지만 정작 백신 접종이 안 된 그 지역에서조차도 이 오미크론의 병원성은 낮아 보인다는 거예요. 그래요? 그러니까 백신 접종 안 한 사람한테도 낮아 보이고 백신 접종한 사람은 더 예. 낫겠죠. 이게 더 보호가 되겠죠. 근데 그러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에서 아직 백신을 안 맞은 분들이 한 250만 명 정도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과연 성인 250만 예. 명 그리고 0세부터 17세까지는 한 550만 명에서 800만 명 정도가 있습니다. 이제 만약에 오미크론이 대세가 됐을 때 그 미접종자들을 어떻게 보호할 것인가. 근데 이제 설 교수님은 치료제가 있기 때문에 과거와는 다른 양상이 펼쳐질 것이다라고 얘기해 주시고 그렇습니다. 계시는 거고. 그렇습니다. 알겠어요. 자, 예.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예. 자, 하여튼 설 연휴 전후를 해서 백신 접종률도 계속 높여야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코로나 힐링 콘서트 잠시 후에 하겠습니다. 오늘은요 피아니스트 김용진 씨와 바이올리니스트 김성호 씨 두 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조금만 기다려 주세요, 여러분들.